보세요.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만 딱 놓고 보면 이게 득실을 따져봅시다. 국민 여론은 언론중재법 찬성 여론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히지 않는 여론이죠. 그런데 명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뚜렷하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놓고 득실을 따지자면 민주당이 안 해야죠. 이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미디어들과 예. 민주당이 일종의 대립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2004년도에 언론중재법이 통과될 때도 이런저런 우려들 많았습니다. 그때도 언론 탄압한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법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이 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법이 처음 적용이 되게 되면 법 적용 대상자들은 누가 법 적용 대상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아무도 그러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국 장관과 그 윤석열, 결국은 이제 조국 윤석열 갈등, 추미애 윤석열 갈등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야당의 대권 주자가, 유력한 대권 주자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리스크를 감안하고 껴안고서라도 검찰 개혁을 한 겁니다. 국정원법 개혁을 했습니다. 경찰청법 개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언론중재법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적어도 민주당이 국민들에 대해서 도리를 다하는 것은 지난 10수년간 묵혀놨던 개혁 과제만큼은 끝내고 가겠다라는 일종의 소명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을 이러한 국민들의 피해가 있는데 이 피해를 내몰라라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과 책임 정치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이제 마지막 발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권력 말입니다. 지금 이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놓았죠. 그래서 검찰이 권력 비리를 수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정권 말이고 내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지만 만일 권력이 바뀔 경우에 이제 국민이 바뀌겠죠. 그러나 검찰 제도를 다시 또 바꾸기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 언론의 보도. 그리고 지금 권력 말이 되면 이제 내부에 여러 제보가 나옵니다. 여러 비리 제보, 내부의 양심적인 이제 고발이 있는 것이고, 그걸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할 텐데 이걸 봉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국민들을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당하는 피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레거시 미디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분별한 인터넷 환경이 유튜버 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성동격서죠. 동쪽으로 막 뭘 하면서 사실은 서쪽을 때리는 겁니다. 그게 레거시 미디어고, 레거시 미디어야말로 권력 비리를 바로 추적 보도할 수 있고 내부 제보, 비리 제보가 오면 그걸 굉장히 추적 보도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그 많은 이제 전 세계 여론이라든가 또 민변 같은 법조 단체도 걱정하는 것은 교각사루를 걱정하는 것이죠. 분명히 언론에 그 지금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고칠 필요는 있지만 또 그게 실제로 고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권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제4부라 불리는 그런 권력 비판과 그런 그 감시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다. 결국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죽일 것이다라는 교각사루를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헌법을 찾아봤어요. 21조에 규정이 돼 있네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헌법 21조 4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두가 다 헌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다만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먼저 적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헌법이 보다도 중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그 피해를 정당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데, 그 근거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 중과실 입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과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든 개혁은 그 기관이 제대로 자신들에게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개혁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은 검찰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입증되는데. 언론 개혁 마찬가지로 언론이 언론 본연의 기능,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더 포스트,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도청 사건을 특종 보도했던 그 당시 상황을 그린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네요. 건국의 아버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언론을 수호했다. 언론은 통치자가 아닌 국민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의 자유를 지키는 길은 발행하는 것이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언론하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안치환 씨의 자유라는 노래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스튜디오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야기하면서 영화 더 포스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었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다룬 영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베트남 전쟁의 기밀 문서, 펜타곤 페이퍼 관련한 이 미국 언론사들의 특종 보도, 그때 워싱턴 포스트가 마지막 특종 보도를 할 때까지의 긴박한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과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든 언론 유관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데 언론개혁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이 가운데서 정치권이, 특히 집권 여당이 가장 절묘한 수를 찾아내야 할 텐데 말이죠. 민주당은 우리가 수정할 만큼 수정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국민의힘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대선 때 쟁점으로 만들겠다,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